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장중에 계속 홈토세를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세장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대안이 없었다. 자, 즉 주식 투자 말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대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우려감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주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우주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키우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는 슬슬 이런 정책주들이 5월달 들어서면서 시동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알아볼 거고요. 자, 마스크를 드디어 벗었죠. 자, 그러자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주와 마스크주 서로 이제 변화가 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 그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라든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덩달아서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응은 어떤 식으로 받아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자, 화요일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고,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중에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쭉 끌려 내려갔었는데 장 막판 전에 다시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6% 올라왔고요. 다우지수는 0.26% 상승했습니다. 상승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전날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올랐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많이 하락하고 조금밖에 올라오지 않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되돌림의 어떤 강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즉 전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최근에 하락한, 또는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됐는데, 전날 4% 정도 하락하고요. 지금 1.6%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장중 시장 상태를 보시면은 상승 출발 이후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막판에 살짝 올려갖고 마무리된 거거든요. 보통 기술적 반등이면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타난 재료는 일단 다 알고 계시는 재료들입니다. 그냥 FOMC,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국채금리, 사실 이 국채금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FOMC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0.5%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적 긴축도 같이 들어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6월달에 긴축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도 금리를 더 크게 올린다, 즉 0.75 정도를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이제 6월 이후의 상황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금리의 급등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금 보면은 59.2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즉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제조업 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질 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제조업 지표라도 이제 ISM에서 발표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상황을 놓고서 보더라도 어디는 좋아지는 것 같고 어디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떻게 딱 잡기는 애매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국채 금리예요. 국채 금리 이제 국채 금리가 3%를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이후에 처음 나오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3%를 넘어섰던 국채 금리. 근데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이런 우려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심리적 저항대를 이제 3%라고 하는데, 이 3%를 넘어서면서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주가 떨어져서 장중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또 반등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뭐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좀 잘 반등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위험도가 이제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국채 금리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온다라면 나스닥 증시는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락은 크고 상승이 작다라면 그것은 바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MKM 파트너스의 이제 시장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몇 가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는가. 지금 일단은 장기적인 경제 지표들 또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은 뭐 강력히 매수 신호다,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충분히 과매도가 된 상태가 아니야. 즉 뭐냐면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출렁거리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더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셈법을 바꾸고 있다. 뭐 얘도 계산을 하는가 보긴 하죠. 네, 시장이 셈법을 바꾸고 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중을 해줬었던, 뭔가 이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9년 이후에 대안이 없다. 즉 저금리, 이게 금리가 낮은 수준, 이 초저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티나라는 건데요. 근데 대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앞글자, 영어 앞글자를 따서 나온 그 말이 이제 티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즉 저금리 시대에서는 주식 말고는 답이 없어 라고 되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채권도 생길 거고요. 네, 이 금리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 왜 시장의 악재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 이외에 다른 수익의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집 앞에 원래 성투치킨이 이제 독점적으로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나두치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투치킨의 같은 그런 품목에서의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내가 안전하게 뭐 나는 주식으로 한 1, 2%밖에 먹을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자금이 우리는 뭐 돈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1, 2% 먹었고 해가지고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자금이 만약에 100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르겠죠. 100조에 1, 2% 정도면은 1, 2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런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안전하게 원금 보장이 되면서 그 정도 내가 원하는 수익을 챙겨주면 나는 글로 가겠다. 뭐 하려고 주식을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강세장 효과가 일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대비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식 이외에 투자처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주들에게 더욱더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요, 나스닥이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렇게 핑곗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와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받겠지만 어제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분 없었듯이 올랐어도 크게 뭐 시장에 작용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계속 FOMC에 대한 경계심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이번 주가 지나더라도 다음 주 만기까지는 조금 답답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예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죠. 우주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뛰어올랐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이 새 정부가 이제 5월달 다음 주에 이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우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5.9% 상승했었죠. 그래서 잘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이즈항공,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수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제, 이, 공약이죠, 공약. 대선이 한참 진행되던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공약을 이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된다, 어떻게 구체화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 잘 보시면 지금 5월 정대, 즉 4월 같은 경우는 막 급등락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공약이 실천이 될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약 실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당장 녹록치 않은 것이 뭐냐면 정권에 이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5월 10일 전에는 그 종목군들이나 그 정책군들이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즉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권이 새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이번 정권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 공약을 끌고 올라와서 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든 공약주들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최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이것이 최우선이든 두 번째 우선이든 간에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나오고 뭐 진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우주항공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정책으로 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되는 것들,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를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그 기대치를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부서가 달라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합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검토한다, 추진한다, 정책으로서 뭔가 부서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만 나와도 충분히 공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주항공도 그렇고 지금 정책주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5월에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중후반부가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책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지금은 롤러코스터 타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물려서 또 아프고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 정책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권 초기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 걸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정책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어요. 네, 근데 희비가 엇갈린 화장품 마스크주.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관심이 좀 당연히 생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었던 그 시점부터는 색조 화장품 위주로 소비가 급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좀 벗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색조 화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업종군들이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드렸었습니다만 이제 막 정말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 벗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벗는 분을 저는 어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두 다 같이 뭐 감시하는 눈으로 땡글땡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벗었나? 이놈은 벗었나? 네, 지금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저녁이 오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니까 어제부터 시행했으니까 아직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말 같은 때 이번에 뭐 휴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이제 술 마시면 마스크 벗어 던지지 뭐 이제 그저 길거리에서 마스크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벗어 던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문화가 커지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전히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웰크론이라든지 또는 LIS, 톱텍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파생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위드 코로나. 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치료제, 백신 이런 쪽은 뭐 별로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젠이 지금 4만원도 깨졌어요. 지금 3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일 거고요. 휴마시스 뭐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그런 것들은 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지는 해로 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던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하게. 야, 시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제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건가요? 네, 아무튼 2년여 동안 계속 이제 왕좌에 군림하고 있다가 거의 쫓겨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진다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 중에서 이제 뭐 골프, 여행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골프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비대면 교육주들은 이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요.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약간 습관화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가기가 귀찮아. 이제 뭐 어차피 네, 이 비대면으로 그 집에서 하는 거 참 괜찮더라. 오히려 가격도 싸고 뭐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의 이제 습관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제부터는 학원에 가도 돼 라고 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녀도 돼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거 아니죠.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 한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라
이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밖에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뭐 교육용 패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9시까지 노트북 공짜, 이제 노트북 살 필요 없어요 여보, 막 그런 광고도 보셨죠. 그런 것처럼 교육용 패드를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어떤 학습지라든지 이 학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패드로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 공짜로 줘요. 삼성 패드 공짜로 줘요. 그게 다 그런 거죠.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걸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또 부모들도 이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계약할 때도 보면 1년,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건 학습지 같은 거예요. 학습지. 이게 볼록 날라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비대면 교육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된다. 괜찮다. 아직까지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흘러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끝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하나씩 벗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상황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종식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감기처럼 취급하고 일상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정보권들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글로 가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강세장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주식 이외에 다른 투자처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끄집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쫓아내는 어떤 그런 페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로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우주산업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생겼죠.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 과제들 그런 것도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정부가 진짜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공약에 대한 실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정책주들 이제 너무 위쪽에서만 사지 않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당분간은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희비가 엇갈린 마스크와 화장품. 네, 일단 이렇게 될 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골프, 여행, 숙박 등등등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예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장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조직은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고서 이게 될 것 같아! 막 근데 너 없으면 더 잘 돼! 이런 거. 네. 특히 이제 군대 병장들이요. 나 제대하면 니들 어떡하니? 네가 나가면 축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루라도 주식을 안 하면은, 내가 가진 주식이 망가진다거나, 크게 손실이 난다거나,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그냥 계속 HS에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신이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팔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안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그것이 계좌를 도와주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의 방법이니까 한 번씩 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수익의 비결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나올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는 마세요. FOMC 오늘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시장이 계속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시장을 느긋하게 보시고 그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